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재혼 과정이에요. 재혼 과정. 이 재혼 과정인데 사실 재혼 과정을 다루는 거는 그렇게 썩 유쾌하진 않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그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함께 공존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재혼 과정인 경우에는 가정이라는 개념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가정은 제1순위가 뭐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죠. 아니지, 남편과 아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남자와 여자는 뭡니까? 열정과 사랑을 갖고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남편과 아내라고 표현을 할까요? 남편과 아내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편을 남자라고 표현을 안 하고 아내를 여자라고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그 다음에 이 여자, 저 여자 그렇게 표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왜 남편이라고 꼭 호칭을 하고 왜 꼭 아내라고 호칭을 해야 될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이 인간으로서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남자와 여자는 열정과 사랑만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사람이고 여기는 인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부부가 같이 이렇게 갔을 때 남편, 아내라고 안 하고 여자, 남자라고 표현해주면 그거는 굉장한 욕이에요. 그죠? 이 용어 선택 진짜 잘해야 돼, 요거. 자, 어쨌든 부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녀가 있습니다.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실제로 가정을 이루고 구성을 하는 기본 단위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돼요. 문제가 있죠. 이 부부는, 재혼한 부부는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죠? 결혼. 이 둘 다 마찬가지로 결혼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고 자아 실현에 대한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모여서 만든 부부관계예요. 이 부부가 일반적인 부부하고 같냐? 같지 않죠. 뭔지 모르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결혼의 기억이 있고 자아 실현의 기억이 있는 남편과 아내가 만났어요. 요즘은 이 가정이 구성해 보게 되면은 한 명은 재혼이고 한 명은 초혼인 경우가 있어요. 초혼, 재혼. 둘 중에 누군가는 초혼과 재혼이 결합이 되게 되면은 둘 중에 누군가는 뭘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기억. 결혼에 관련되는 전 결혼에 관련된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관없어요. 누가 가지고 있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쨌든 기억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있는 사람이 만난 부부예요. 또 하나가 있죠. 이 자녀 관계는 이렇게 만나서 태어난 아이도 있는 반면에 전처가 됐던 아니면 전 남편이 됐던 관련되어 있는 이 기억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기억과 연결되어 있는, 기억과는 관계없는 이렇게 자녀가 분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뭐냐면 이 부부와 관련돼서 자녀가 함께 결합이 될 때 남편과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결혼 생활의 기억과 자아 실현의 기억은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는 상처죠. 네? 요거 상처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자녀와 만약에 기억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억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 자녀가 상처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자녀가. 근데 예를 들어 만약에 이 두 사람이 어쨌든 같이 재결합이 아니죠. 재혼을 한 상태에서 만약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 기억이 이거와는 관계없이 태어났어요. 자, 그렇다면은 위에 기억이 없는 아이와 그 다음에 기억이 연결되어 있는 아이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기억이 연결이 되어 있느냐, 연결이 되어 있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되냐면 이 가정은 뭐가 공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가정은 이미 과거의 상처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과거 상처가. 이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가정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연결이 되어 있냐면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바로 이 결혼과 연결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정이 과거의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뭔가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재혼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상처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상처 치료할 때 무엇을 해야 되냐면 반드시 자녀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조금 더 나오겠지만 재혼 가정에 관련돼서 꾸려서 살아가는 방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새로. 초혼일 때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혼내기도 해요. 내 아이 막 혼내고 네 아이 막 혼내고 그 다음에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고 막 별별 거 다 해요. 그런데 만약에 재혼을 했어. 처가 데리고 온 아이야. 근데 아빠하고 만약에 그 아이한테 내가 혼을 내면 과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만 내가 뭐 내 아이한테 그냥 한 대 때리는 듯 하듯이 걔한테 한 대 때리면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상처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즉 작은 상처가 이게 과거 상처를 보듬고 가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아주 작은 거 하나를 생기면 이거 위에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상처는 엄청나죠. 즉 상처에 취약해요. 굉장히 취약한 과정이에요. 취약한. 그래서 가능하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과거 상처와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 뭐가 생기게 됩니까? 이 가정은 무조건 다 참아야 돼요. 자기 뜻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누군가가 하나가 펼쳐내기 시작을 하면 과거의 기억 데이터에 이걸 가지고서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이게 상처잖아요. 이거를 표현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상처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초혼일 때하고 너무 다르죠. 이 가정은. 그래서 이 가정을 갈 때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무엇을 억압을 할 거고 서로의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 자녀들도 치료하면 돼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상처들 치료해야 되고 부부도 치료해야 되는 게 당연해요.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가야 돼요? 상호 연계성을 가져가는 룰을 만들어줘야 돼요. 룰, 규칙이라고 해요. 규칙. 이 규칙이 뭡니까? 조화와 질서잖아요. 즉 새로운 조화와 질서, 자기들만의 자기 가정만의 조화와 질서를 그거를 만들어 놓지 않게 되면 엄청난 상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재혼 가정은 자기들만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을. 그것도 누구와? 부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부부와 이 자녀가 함께 머리 맞대서 우리의 이런 조화와 질서에 관련되는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규칙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 가정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나만 좋으면 될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아이들만 좋아지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어차피 함께 자아실현을 해가면서 자녀들을 함께 양육을 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조화와 질서, 즉 그들의 규칙, 자녀들의 규칙, 부부간의 규칙, 그 다음에 이 가정을 유지 관리하는 그런 규칙, 나름대로 자기들의 큰 아주 세부적인 거 필요 없고 큰 테두리 안에서 그것이 서로가 인정을 하고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규칙이 존재하지 않게 되면 볼 것도 없이 그 재혼 과정은 굉장한 위기 과정이에요. 위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물론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없는 상태면 너무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해도 보통 위험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하나 죽고 나서 자녀들이 누군가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도 막 합니다. 나중에. 그 규칙 없어서 그래요. 그걸 안 해봤거든. 왜? 한 번도 그거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누구도 논리정연하게 풀어주지를 못해요. 납득이 안 가니까. 결혼해 잘 살면 되는 거고 아이들은 내 아이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이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무엇을 따라가지고 갑니까? 바로 자기 기억을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기억이 없나요? 그 아이들도 기억이 있어요. 여기에 바로 이 자녀가 부부 둘 중에 한 명에게 만약에 진짜 생물학적으로 생부 생모야. 근데 한 명은 의부 의모야.
그렇게 되면은 거기서 오는 여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정말 내 아이들로 이렇게 가져가려면 이러한 룰이 자기들 나름대로 이해가 돼 있고 어른들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도 인정을 해서 그렇게 함께 갈 수 있는 이게 사전 조율이 없으면 이 가정 유지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재혼 가정은 초혼 가정을 유지하는 것과 재혼 가정을 유지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죠. 즉 재혼은 또 다른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 생활은 결혼 생활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을 기반에다 깔고 있냐면 상처를 기반에다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즉 기억을 깔고 있다는 얘기예요. 나만 치료하면 되지 않냐? 그래, 나는 치료가 됐어. 상대는 치료가 안 돼 있으면, 상대가 치료가 안 돼 있으면 그거는 똑같아. 그러면 나는 치료가 돼서 나는 알았어. 나는 알았어. 그러면 나중에 살면서 아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참아야 돼요. 아는 사람. 그래서 아는 사람이 더 고통받는 거예요. 그럼 상대편에 관련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알았으니까 정리정돈을 한다 쳐. 그러면 상대편은 모르는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거는 그 사람에 관련된 주장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할 말이 없어져요. 또 가족관계가 또 생기죠. 여기에. 이 가정과 뭐가 또 연결이 돼 있어요? 또 다른 가정이 연결돼 있죠. 부모 가정. 형제 자매 관련돼서 이 부모나 형제 자매에 관련된 이 부부의 부모나 형제 자매에 관련된 사람은 또 무슨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예전에 둘이 살았던 결혼의 기억과 자아실현을 함께 갔던 이 기억을 가지고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또 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 조화와 질서에 관련된 이 규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룰이 만약에 이 부모나 형제 자매에 관련되는 혈연관계, 즉 가족관계에게 이 규칙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도 그 사람들은 이 상처에 관련된 부분이 작용을 안 합니다. 왜? 이것이 바로 이 상처를 작용을 하지 않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에너지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없으면은 절대 재혼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럼 뭐만 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여기는 재밌는 일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재미있는 일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조용해. 그럼 뭐가 작용할까요? 너무 편해. 아주 편안해. 우리 집안은 지금 아무 일도 없어. 너무 편해. 그 대신 기본이 뭐가 깔려 있어요? 상처 깔려 있잖아요. 과거 상처가 지금 기본. 그럼 과거 상처가 작용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도 못 살아요. 그러면 과거 상처가 작용 안 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금 현재가 재밌어야 돼요. 그러면 과거 상처가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지금 재밌으려고 그러면 내가 좀 힘들어도 웃어야 되겠죠. 인상 한번 써봐. 옛날 같으면 인상 쓰면은 누가 옆에 와서 아이들이 또는 남편이나 아내가 와서 왜 그래 말하면서 이제 유형유형 해서 대충대충 하고 어리떡게 그냥 막 대충대충 안 넘어가 덮어 그냥 막. 옛날엔 그랬어. 그렇게 가도 되니까. 그렇게 가도 됐거든. 옛날에는. 왜? 예전에는 그냥 그 자체를 그냥 신뢰하겠다라고 갔던 사람인데 이제는 기억을 갖고 있거든. 이제는 그게 안 되는 거야. 대충대충이 안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처들을 덮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상처 덮는 방법. 재밌고 즐거워야 돼. 늘 맛있는 거 먹으러 다녀야 되고 늘 좋은 영화 보러 하루도 안 빼놓고 이벤트가 있어야 돼. 맞잖아요. 안 그러면 이 상처가 기본이 있는 이놈이 작용할 텐데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하겠죠. 늘 선물 사줘야 되고 때 되면 뭐를 해줘야 되고 항상 웃어야 되고 하하호호 해. 때 되면 지금처럼 날 좋고 이러면 여기 와서 이런 거 듣는 게 아니라 어디 가야 있어야 돼요. 저 숲에 가가지고 같이 놀아주고 얘기하고 하하 웃고 맛있는 것도 먹고 놀다가 뭐하다가 애들 만약에 둘이서만 놀게 예를 들어 두셋이 만약에 있다 걔들만 놀게 하고 부부가 같이 어디 놀러가서 걔들 어떻게 하라고. 걔들 안 재밌으면 그럼 가기 전에 뭘 해줘야 돼요. 재밌게 놀으라고 돈이라도 뭐도 주고 뭐 환경이라도 만들어 재밌게 놀게 해주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즉 재미와 즐거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 상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와 즐거움이 없이도 갈 수 있는 방법은
치료까지는 말하지도 않아. 조화 질서의 룰을 그 아이들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 어른들까지도 그렇고 누구도 그 룰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으면 그 룰이라 해서 많은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라는 게 아니야. 규칙을 만들어주자는 거야. 규칙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게 필요하니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게 우리한테는 필요하다는 거. 그래야 내가 혼자 있으면서 편안해졌더니 상처가 스물스물 올라와. 아, 그래도 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겠구나. 자꾸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들은 컨트롤 됩니까? 컨트롤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알면은 놀랍게도 인간은 스스로가 그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 있거든요. 그 무의식이 작용을 해요. 놀랍게도 무의식은 또 무슨 작용을 합니까? 상처를 치료하는 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치료되는 작용을 해요. 처음에는 어렵고 이 룰에 맞게끔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것에 같이 적응돼 조화 질서에 관련된 거를 내가 하려고 아이들도 그리고 남편과 아내도 함께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무의식이 만드는데 이 무의식이 뭐예요?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원래 무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계속 가동되고 있으면 놀랍게도 이 상처들이 이 조화 질서 안에서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이 치료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지겠죠. 치료가 일어날 때 행복하잖아요. 이제 재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근데 왜 재혼 가정은 왜 안 행복하지? 또 편안하지도 않아요. 편안해서도 안 되고 편안해도 불행이에요. 그 다음에 행복은 못 느끼고 뭐만 존재해야 돼?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재혼 가정들은 이상하게도 재미와 즐거움을 향해서 가요. 그러면 재미와 즐거움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는 자아실현은 뭐가 좀 이상하죠? 자아실현이 재미와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게 자아실현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자아실현은 이미 다 쌈 싸먹은 거예요. 왜곡됐다는 얘기죠. 왜곡됐잖아요. 뭔가가 전체가 다 심리장에 들어간 거예요. 전체가 다 심리장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은 행복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만약에 그런 아이들이 다시 자기가 사람으로 성인이 돼서 사람으로 사랑과 열정을 만약에 가져가야 된다 할 때 사랑과 열정이 뭔데요? 뭐만 있으면 돼요? 재미와 즐거움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자도 재미와 즐거움만 있으면 되고 남자애도 재미와 즐거움만 있으면 돼요. 그럼 이미 그 자체가 벌써 다 왜곡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아이들이 다시 또 인간관계로 자아실현으로 들어가게 됐을 때는 기회가 왔죠. 드디어 이제 가치를 추구할 수 있고 그래도 의미를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초혼, 이 결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결혼은 그래서 축복받는 거예요. 한 번은 해봤던 뭘 해봤던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전혀 다른 거예요. 해본 사람은 한 번 뭐가 있었어요? 자기의 과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한번 자아실현적으로 전환시켜본 경험이 있거든요. 왜 그 데이터들을 다 잃어버리려고 드냐고. 다 상처로 잃어버리려고 드냐고. 그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하더라도 또 기회가 또 있잖아요. 이렇게. 뭐만 하면 돼요? 조화 질서를 만들어줘야 돼요. 왜?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런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기 때문에 그 기억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살아가는 룰을 만들어줘야 돼요. 룰, 규칙. 근데 모르면 어떻게 만들 건데? 그거를 서로 조율을 작업하면서 조화 질서에 관련된 걸 꾸준히 뭔가를 노력하다 보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무의식에 습관이 만들어져요. 그 무의식이 작용이잖아요. 그럼 습관은 뭐가 움직입니까? 에너지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 에너지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상처를 치료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행복해져요. 재혼 가정에도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진짜 행복한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이게 있어요. 그 가정은 반드시 이게 존재해요. 룰. 엄마는 엄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아빠는 아빠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자녀는 자녀로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서로 이런 일이 생겼을 땐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걸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룰을 가져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재혼을 했어. 근데 전처가 있어. 전처가 데리고 왔던 아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룰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아이한테 회초리를 들고 한 대 때리더라도 진짜 부모로서 때리는 거, 그걸 그는 알아요. 내 아버지다라는 것을 그들은 느껴요. 왜? 이 해놨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아이가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룰이 없으면 일파만파되는 겁니다. 그 룰은 각자 개인들에게 맞게끔 해서 만들어가면 돼요. 왜? 그들의 기억 데이터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알고 싶지 않아요. 이거를 알면은 그들 스스로들이 그걸 조율해 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참고를 해두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전에 결혼 생활할 때 아이들이 엄마로부터 너무 많이 맞았어. 그러면 룰을 만들 때는 다른 건 다 몰라도 안 때리는 그런 룰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서 상처와 연관되어 있는 상호 조율 작업을 하면 돼요.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우냐우냐했어. 전에. 너무 그냥 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줬어. 그러면 이 룰은 이제 환경에 맡겼으니 아이에게 잘못된 거는 혼난다. 필요하면 너 이렇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렇게 조율을 해야 돼. 환경에 맡겼으니 너도 적응을 해달라. 이제 서로 이게 상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전에 과했던 것들 좀 낮춰줄 수 있게 되고 예전에 없었던 거는 만들어줄 수 있는 바로 이런 조화 질서에 관련된 룰이 존재하면은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화목해져요. 재용 과정이라서 그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이게. 근데 몰라서 아무도 못 만들어요. 그저 뭐만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알고 있는 재용 과정 한번 보세요. 뭐만 하고 있습니까? 무조건 재밌고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하호호 재밌고 즐거운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삼책이 일치 안 합니다. 무조건 다 피해요.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는 다 피해요. 다 피해.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나중에. 그 자체가 벌써 엄청난 심리장애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즉, 쾌락만 추구하는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